성상납 꼬리표가 계속 달리고 있는 그 이준석 의원입니다. 김소연 드자비에 이준석 간당간당, 명태균 김건희도 다 엮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들고 있는 부채가 하도 이제 좀 특이해서 2022년도 7월달에 김소연 변호사죠. 이준석 발언을 부채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악감정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제 이때 그 이 변호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성상납 접대를 했다 하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대표의 변호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성상납에 대해서 이제 다 꿰뚫고 이준석을 이제 올가매기 위해서 이제 그 큰 미션을 가지고 이제 등극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진을 놓고 보면은 참 어지간한 악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대체 왜 김소연하고 이준석하고 이 사람들 무슨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계속 물고 물리고 지금 명태균 을 통해서 이준석이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그 주장대로라면 이준석이 명태균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의 요청을 해서 자기의 성상납 의혹 꼬리표를 자르게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성공했다. 그래서 그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김소연이 또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말 저 김소연이 좀 악마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대체 왜 저럽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 그 원래 이준석하고 김소연 씨는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김소연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달림은 영창으로거든요. 문재인 영창으로죠. 달림은 영창으로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프랭카드도 걸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떠올라서 일부 혹자들은 많이 저 양반이 보수구나 극우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은 민주당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준석과 이준석 젊은 보수 또 저 김소연 변호사도 민주당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준석하고 처음에는 그 혁신적인 부분에서 괴를 같이 하는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업도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가지고 당대표 됐을 때 저기 그 김소연 변호사가 그때 뭐 했냐면 그 무슨 뭐 원외당 협의위원장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원외당 협의위원장이 별로 좋은 결과가 없다. 맹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걸 그냥 없애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때부터 김소연 변호사는 완전히 이준석하고는 완전히 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야, 그것도 연계된 건데 제가 김소연 변호사를 알게 된 게 민주당 탈당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뭐 박범계 그 당시 그 대전 그 당협위 위원장이었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대전시의원 그 지방 의원들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 이거를 폭로한 당사자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그때 싸움을 했죠. 그때 제가 김소연 변호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젊은 변호사인데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신선했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캐릭터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쭉 지켜봤는데요. 그때 그러고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준석과의 악연은 어디서 비롯됐냐면요. 바른미래당에서 만났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준석이가 그때는 그냥 의원도 아니고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저 김종인 위원장이었잖아요. 그 밑에서 같이 젊은 정치인으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사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얘도 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30대들 30대들이 청년 정치인들끼리 뭔가 우리나라 정치를 좀 바꿔보자 신선했죠. 바른미래당이 뭔가 좀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차린 당이잖아요. 안철수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지켜봤는데 이거는 청년 정치인이 아니고
제가 뭐 8주 전 9주 전서부터 명태균 게이트 터질 때부터 네. 이준석이를 지켜봅시다 했죠. 네. 그리고 제가 3, 4년 전부터 이준석 정치인에 대해서 네. 이 친구는 나이 나이만 많을지, 청년이지 구린건 구태 뭐 아주 그냥 그다음에 젠더 갈등, 네. 혐오 조장, 네. 지역색 조장 이걸로 인해서 네. 오히려 구태 정치인들보다 더 구태 정치를 해서 저런 청년 정치인이 더 크면 네. 큰일이겠다라고 했는데 김소연이 보는 눈이 김소연 있었네. 변호사가 보는 눈이 있었나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그 이준석의 청년 정치에 대해서 비판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려하는 건 또 뭐냐면 그때 이준석하고 같이 청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게 누굽니까? 김영태, 네, 천하람, 네, 천하람, 뭐 김용태. 김재섭, 네. 그다음에 그 이기인 네.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신인섭 변호사인가? 네, 그거는 이제 저쪽. 그 친구는 네. 이제 야 이 얘네들 아니다. 네, 보수의 네. 이제 종말이라는 책까지 쓰고 지금 네, 진보 나왔잖아요. 진영에서 예, 지금 예. 열심히 또 뛰고 있죠.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패가 갈린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소연 변호사의 스탠스에 대해서 네. 저는 용기 있다. 박수 쳐주고 싶다. 아니, 용기 있는 분이에요. 예. 저분이 민주당 그 대전시당 그 시의원 할 때도 네. 시의원에까지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폭로하신 분이에요. 뭐 이제 눈에 걸리면 근데 이렇게 그때부터 폭로네.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좀 네. 다른 입장인데 뭐냐면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때 갈라졌어야죠. 저기 국힘까지 같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는 일단은 뭐 이제 같이 그걸 국힘으로 이제 다 모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모였는데 야, 그 2022년 대선 이제 한참 이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성상납당에서는 더 못 있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세연에서 그렇죠. 그 이준석 의원을 이제 대표죠. 네. 그 고발했던 게 바로 그 당시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던 찰나에 요번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네. 야, 요번에 명태균 씨 변호를 하면서 이준석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입장이 바뀐 거죠 이제. 자 칼자를 쥐고 생생하게 있는 거죠. 예. 오늘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김소연 변호사가 나왔어요. 네, 네. 제가 예측한 대로 딱 나와서 네, 네, 네. 이제 난사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네, 네. 명태균 씨의 그 구속영장 네. 심사 네. 그때 얘기를 김소연 변호사가 리얼하게 다 들려줍니다. 근데 보니까 영장 청구에 검사나 판사가 영장을 그 검사가 요구했던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이준석과 나눴던 카톡이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네.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 선불폰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선불폰을 써갖고 썼을 때에도 네. 이준석하고 통화를 많이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네.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가둬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네. 그리고 검찰의 의지를 그때 봤다라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이 혐의가 아니라 네. 검사가 판사를 막 설득했던 논리를 파워포인트 띄워가면서 이 사건은 파워포인트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공천 그 조작, 네. 여론조사 조작 네. 이 건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씨를 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판사가 손을 들어줬는데 이준석이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카톡 주고받은 거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포렌식에서 드러났던 거를 네. 김소연 변호사가 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 그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너 잘 걸렸다. 딱 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 이준석은 악의 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악의 축이라고 보고 빈집털이범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저 악의 축의 빈집털이범 저거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그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그 통해가지고 황우여 통해가지고 지금 명태균이 무료 변론한 거 아니에요? 네. 명태균이 무료 변론하면서 또 명태균이 그거 내용을 다 본 거예요. 그렇죠. 카톡 내용이나. 데이터 다 잡고 많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변호사를
그 해임했겠어요. 해임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을 공격하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씨 걱정을 해요. 이준석과는 이 절연을 해야 된다. 이준석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이런 네.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데 아직까지 명태균 씨는 이준석의 끈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판이다. 그러고서 이준석의 끈이 있나요? 잡을 끈이 이제. 그러니까 예. 그 명태균 씨는 이준석하고의 이 네트워킹을 계속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서연 변호사가 오히려 나 그러면 못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어요. 명태균 씨가 사임시킨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김서연 변호사한테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달라. 왜? 뉴스토마토가 파고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판 거는 뭡니까? 지금 마지막 그 퍼즐 네. 그게 바로 지상욱 거잖아요. 여의도 지상욱. 연구원. 네. 그래서 진술은 다 받았는데 네, 네. 실명을 할 건가 말 건가가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뉴스토마토가 쥐고 있는데 지금 뭐 사방팔방 오늘도 좀 전에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또 깠던데 그 강혜경 씨와 지상욱 여의도 원장하고 네. 음성 파일이 네. 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네. 이제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까지 가게 되면 네. 그 국민의힘 당대표 당 여론조작 폭파되겠는데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네.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이것까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를 그만둬 달랐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설을 갖고 있는데 어떠냐면 황우여가 잘랐다라는 설이에요. 예, 황우여가 너무 오버해서. 그만해라. 네. 오버도 하고 그리고 너는 이준석이 공격하라고 보냈더니 계속 오세훈이만 계속 오세훈이를 공격하고 김정일을 공격하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황우여가 부담을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해라고 했던 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뭐 예. 웬만한 정보는 좀 다 이제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다 갖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다 다 갖고 있죠, 챙겼겠죠. 예. 그 목적이 그래서 있으니까. 뭐 이제 네. 그 평가가 이래요. 정말 정치판 좀 이따가 이제 뭐 네, 오세훈 네, 시장 얘기도 나오겠지만 정치판이 참 더럽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뭐 오래 전부터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DNA가 정치 DNA들이 한다. 우리 같은 사람 정치 못 한다고 했듯이 지금 보면 네. 명태균 씨 도움을 다 받은 거예요. 네, 네. 여론조사가 됐던 아니면 명태균 씨의 그 뛰어난 가방끈이 그렇게 석박사가 아닌 길지는 않지만 타고난 마케터로서의 기질. 네. 단물 쓴물 다 뽑아 먹은 다음에 지금은 위험하니까 네. 명태균 묻을까봐 헌신짝 버리듯이 쓸데없는 놈, 미친 놈. 특히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는 결국은 명태균 씨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이미 다 뭐 네, 드러나고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부 하나같이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네. 전부 하나같이 명태균 씨를 완전히 무슨 뭐 그 아주 파렴치범 네. 사기꾼 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빨리 제정신 차리고 네. 당신을 써먹을 땐 써먹고 당신을 헌시착처럼 버린 네. 이분들 더 이상 믿지 말아라. 네. 근데 명태균 씨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명태균 씨가 살아남으려면 네. 그때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야지. 네. 왜 자꾸 청와대 넣지? 그러니까 본인은 답도 없는 청와대 본인은 넣지만 사인을 계속 사인을 주고 던졌는데, 있으니까. 네, 본인은 사인을 본인이 던졌는데 후회하고 있을 거야, 아마 민주당이 그게. 그걸 본인한테 적극적으로 예, 그걸 안 맞죠.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 예. 3주 전 방송에서 계속 민주당에 붙어야 된다고 여러 번 답을 가는 길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뭐 계속 청와대 눈치만 보고. 그 예. 기억 안 나요? 예, 우리 맞습니다. 영상 예. 편지 써갖고 네, 네. 우리 명태균 영상 씨 편지 썼을 때. 구속되기 그러니까요. 전이었잖아요. 우리가 영상 맞아요. 편지까지 써서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가 민주당하고 저렇게 그만 갔어도 저렇게 명예롭지 않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 명태균이 했던 이야기 중에 예.
본인을 잡았어야지 민주당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강혜경, 김태열을 잡을 게 아니라 본인을 잡았어야 더 알찬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왜 본인한테 안 했느냐라고 지금 다시 되려.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하고 민주당에서 있는 여러 번 잡으려고 했었어요. 강혜경을 통해 가지고 네. 여러 번 고파를 넣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강혜경 예. 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혜경은 명태균 파묻고 싶은 사람인데 같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런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 그 이준석 아주 그냥 똥 씹은 표정의 사진인데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이 이용 가치가 더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은 그 당 대표 시절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에 벌어졌던 이게 수많은 이 얽힌 사건들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이제 있겠죠. 그 발목이 잡혀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지경에 지금 봉착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죠. 또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우리 젊은 밑에 기자애들하고 네. 상당히 관계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줄 거 주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이제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청년 정치인이 네. 정치 철학 있습니까? 저 친구가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비전을 내놓은 거 있습니까? 저 친구는 맨 남이 지적질, 프레임, 그죠? 그러니까 못된 정치적 행위만 하고 있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김소연이가 정치인이 빈집털이범이라고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 지금 이준석만큼이나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인데요. 오세훈으로 넘어가나요? 네, 이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피플앤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